16쪽이요. 16쪽이 처음이라고요? 네. 16쪽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없어요. 16쪽에 저 2-2의 2번이요. 2-2의 2번. 얘는 비슷한 형태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누군지부터 분석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분석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풀어 쓰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얘가 n제곱으로 통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3잖아. 그거를 이렇게 인지하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붙여 쓴 이유는 작은 거 앞에 썼고 큰 거 뒤에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n값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이 지금 이겁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그럼 소거되는 건 지금 이런 값들이 소거됩니다. 2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1로 지워지고요. 요거까지 지워졌을 것 같습니다. 일체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1차항 계수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32쪽이요. 32쪽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32쪽보다 앞에는 없습니다. 몇 번이요? 18번. 18번이요. 다음 무리함수가 있고요.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내가 지금 A의 극한값을 보고 싶잖아요. 네. 물어보는 취지가 뭐라고요? 수렴하기 때문에 물어본다고요? 네. 그래서 A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A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주면 AN 플러스의 극한값도 알파고요. AN의 극한값도 알파라고요. 네. 양변 제곱했습니다. 2항에서 인수분해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두 번째는 1이요. 다시 1 대입하면 세 번째는요. 그 다음은요. 루트 3을 대입했는데요. 네. 점점점 어떤 값이 나오죠? 음수값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알파의 값은 2가 나올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풀이입니다. 네. 두 번째 풀이. 이 함수의 값이 무리함수입니다. 이 무리함수의 값은 y의 값이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무리함수고요. 얘는 y는 x라고 하는 사니까요. 네. 연산을 어떻게 연산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한 연산을 하고 있다고요. 마이너스를 제일 처음에 대입할 거면 누구한테요? 무리함수한테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냐? 아, 네. 그 두 번째랑 똑같은 녀석의 값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쯤이 y는 x라는 녀석과 만나서 이거 결정이 잡혀가지고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를 다시 대입해서 나오는 게 누구죠? 이게 세 번째인가요? 네. 다시 세 번째과 똑같은 녀석의 값을 대입하는 녀석이 네 번째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했더니 두 번째, 다시 두 번째를 대입했더니 세 번째, 세 번째 대입 때 네 번째, 지그재그로 가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가 그 교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교점의 x좌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두 식을 똑같다고 놨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풀리는 문제가 네. 일단 x값은 똑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 있을 건데 교점의 x좌표 값은 지금 음수값은 아니겠네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21번이요. 2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1번은 AN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AN, BN의 값을 더한 다음에 시그마를 계산해 준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봤을 때는 n제곱 BN의 값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n제곱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교육청 기출문제구나. 교육청 기출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 모든 참고서는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n제곱 BN? n제곱 AN?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네. 근데 여기서는 AN과 BN 값을 더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이걸 구할 생각이야? 더한 수열의 합의 값을 알고 있으니 AN, BN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면은 이거의 극한값도 구할 수 있을걸?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이거잖아? 네. 이 값을 구해서 만약에 이 값이 5가 나오면 얘가 2였으면 이건 3이겠네. 네.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네.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합의 값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야 되거든. 합의 값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지금 n번째까지 합이에요?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요? 네. 이해 안 됐을까 한 줄 더 써드립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1까지 AK 플러스 BK의 값은 n값 대신 n-1을 대입한 이건가요? 네. 아, 이해 안 됐나봐요. 이게 SN이고요. 이게 SN-3인가요?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한테 n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 통분할 수 있잖아. 네. 통분했더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네. 거기다 n제곱을 곱했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제곱? 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가요? 네. 그 외에 극한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1이 근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며. 마이너스 네, 답은 마이너스 3이네요. 4. 네.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지에 대해서 계획 있는 상태로 풀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네.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번이죠? 23번은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이 자연수 K의 값에 대해서 AK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AK의 값은 등비 수열의 극한의 꼴입니다. 그런데 극한값을 통해서 A의 K의 값을 구한 다음에 10개 항을 더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앞에 있는 AN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근데 AN 값을 구하려면은 AK 값 이걸 지금 구하려면 공비가 지금 K분의 6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총괄해서 범위를 4개로 쪼갭니다. 공비가 1이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컸을 때 4개 쪼개는 거죠? 네. 그럼 범위를 총괄해서 4개 쪼갤 생각입니다. 공비인 K분의 6이라는 녀석의 값이 정확히 1이었을 때, 즉 K가 6이었을 때네요. 네. 두 번째 범위가 뭐지?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는 나올 수 있나요? 자연수 K를 대비해서 공비가 마이너스인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K분의 6이라는 녀석의 값의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안 써도 되겠네요? 네. 공비의 값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K는 자연수입니다. K 값이
방금 이상한 소리 듣긴 했는데 방금. 세 번째는 공비의 값 1보다 컸을 때 하는 거죠. 절대값 k분의 6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네. k분의 6이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k 값이. 근데 자연수니까 이건가요? 우리 k한테 자연수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때는 공비의 값 1이었을 때는 누구라고요? 2분의 1. 그러네. 2분의 1이네. 네. 그런데 지금 k가 누구라고요? 6. a 6의 값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k가 6보다 컸을 때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공비를 여러 번 곱하고 1보다 작은 공비를 여러 번 곱한 건 다 빵이에요? 네. 그래서 1분의 빵이어서 세 번째, 공비가 1보다 컸을 때는 계술 비교예요? K분의 네, 두 녀석은 k분의 6의 n승을 약분해 준 게 k분의 6이라고요? 1. 네. 근데 문제에 구한 건 이걸 거라면서요. 네. 7번 장, 8번 장, 9번째, 10번 장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빵이니까요. 6번 장까지 한 번 구하면 돼요. 네. 5번 장까지는 여기다 k 곱하세요. 6번 장은 여기다 6을 곱하세요. 네. 6이 5개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계산서는 끝? 자, 이제 문제집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집 센터에 풀을 건 몇 쪽이죠? 네. 19쪽이 첫 번째 페이지인가요? 다른 분들은요? 11쪽이요. 11쪽에 36번이요. 36번. 11쪽에 36번.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속동해주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일반 항이 누군지 알아요? 초항은 1,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수열인가요? 네. 수렴 발생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건 이걸 조사하는 얘기거든. 근데 공비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사이 있어요? 네. 아. 이건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값은 9분의 1, 네 번째는 마이너스 27분의 1, 81분의 1. 폭을 좁혀나가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바꿔주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9쪽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19쪽에 92번. 99, 97번. 97, 99. 97번으로 왔습니다. 97번이요. 뭔 소리죠? 네, 99번 아니면 97번. 네. 네. 아, 숫자를 잘못 읽었다고? 네, 생각해 주셔가지고. 네. 97번에 수열 AM 값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연습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 형태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수투에서도 이런 문제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의 진위 판정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문제. 이 장르는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변화만 주어져도 참과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극한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면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거의 극한값도 0으로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지?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이 0으로 가면 절대값 안 씌운 녀석의 값이 0으로 가도 할 수 있을까? 뭔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 거지? 그냥
이런 거랑 비교해볼까? 비슷하게 생긴 다른 거랑 비교해볼까? 절대값 쉬운 녀석의 값이 1로 간다면 절대값 안 쉬운 녀석의 값도 1로 간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수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동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 아니죠? 네. 하지만 이 녀석을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씌우면 저 올려서 항상 1, 1, 1, 1, 1 이렇게 돼요? 네. 절대값 씌운 녀석은 시종일관 맨날 1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값 안 씌운 녀석의 값은 진동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이 0으로 가면은 아마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절대값 안 씌운 녀석의 값은 이런 상황인 거야. 절대값 씌운 녀석은 저버려가지고 0으로 간다면 절대값 안 씌운 녀석의 값도 지그재그로 0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참여가 어디야?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형태는 똑같은데 살짝만 달라지면 그건 거짓이 되어버리잖아. 네. 이래서 이런 문제 잡는 건 까다롭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어도 까다롭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었을 때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한 김에 두 개만 더 설명할까? 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원래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은 절대값 쉬운 것도 0으로 갈까? 네. 원래 녀석의 값이 0으로 가면은 저버린다고 해서 0으로 가지 않는 반대로 변화를 주지 못해. 네. 원래 1로 간다면 절대값 쉬운 녀석의 값도 1로 갈까? 네. 근데 이것도 그래. 네. 원래가 1로 가면은 절대값 쉬웠다 해서 변화는 크게 없어. 그럼 이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네?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 또 상황이 달라져.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면은 진짜 헷갈린다? 알파가 1인지 뻥인지 몰라. 자, 이렇게 하는 건 참여 거짓이야. 어디? 알파가 누구라면? A는 알파 1이면 거짓이야. 알파 빵이면 참이야.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때 거짓이면 그걸 거짓인 명제로 얘기하죠? 이렇게 가는 거네. 이것도 거짓이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 쉬면서 플러스 3이 되거든요. 네. 이러니까 어려워요.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매번 그때그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울 수는 없어. 외우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 네. 나올 때마다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입니다. 사소한 차이에 따라서 참고가 것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두 번째 거는 원래는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다르게 설명하면 풀이가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합니다. 보통 수열에서 앞에서 배웠던 수열 중에 우리가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피보나치 수열. 수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보통 나누기에서 얻어지는 녀석이 뭐지? 나누기에서 얻어지는 녀석이 값은 보통 공비지 그게? 나누기에서 똑같은 값이 아래 값을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면 그건 등비수열이죠? 여기서는 등비수열 보정한 적 없어요? 네. 하지만 이건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 장르의 문제 자체가 등비수열로 해석해도 맞고 틀리고의 변함이 없어.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항상 애들한테 등비수열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거든? 100% 등비수열로 해석해도
3번씩 변함이 없으니까 원래는 다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다르게 풀어주면 좀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저걸 등비수열로 인식시켜버리고 명제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문제가 준 건 어떤 개념이냐면 AN 값은 양수야. 그럼 AN 플러스도 양수야. 나누기 한 건 양수야. 분모 양수인데 n 값한테 뭘 대입해도 양수라는 표현이거든. n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양수야. 네.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야. 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 3분의 1보다는 작아. 공비가 0과 3분의 1 사이 있어. 네. 그런데 이건 일반항이잖아. 이런 녀석이야. 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극한값은 빵이야. 공비가 지금 0과 3분의 1 사이 있다며. 네.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빵이라며. 네. 그래서 이건 참이야. 되신 거 맞아요? 자, 세 번째로 봤습니다. AN 값은 양수인데 다음 식이 성립에 AN의 극한값은 빵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될 수도 있죠? 아니, 알파라고 놓고 이값을 알파라고 놓고 알파하고 알파, 루트 알파가 똑같으니까 제곱한 알파 제곱하고 알파 똑같잖아. 알파는 뭐 번이냐고. 예. 근데 빵하고 1 있잖아. 그 빵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네. 유도될 수 있네. 네. 네 번째로 봤습니다. 제곱한 게 알파 제곱으로 수렴하면은 제곱하지 않은 녀석의 값은 알파의 값으로 수렴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제곱하지 않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나요? 쌤이 지금 이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거에서 문제 읽을 때 해석을 조금 잘못해서 잘못 오답으로 잘못 답을 체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빨간색 밑줄 친 거는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거나 또는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는 표현이야. 수렴한다는 표현이야. 네. 알파로 수렴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는 표현이야. 밑줄은 절대, 밑줄에는 표현은 절대 진동한다는 표현 아니야. 네. 밑줄은 알파가 됐든 마이너스 알파가 됐든 둘 중에 하나로 수렴한다는 표현입니다. AN을 제곱한 게 알파의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제곱한 건 알파를 제곱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제곱한 건 알파의 제곱으로 수렴하는데 이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면 이 수열을 제곱한 녀석은 1로 수렴해요? 제곱한 녀석은 1로 수렴해. 네. 하지만 제곱하지 않은 녀석의 값은 1로 수렴하나 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 라고 물어본 질문이야. 아니야, 진동해. 진동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빨간 밑줄 친 표현은 진동이 아니라고. 진동할 수도 있어. 틀렸어. 근데 문제는 빨간색 밑줄을 읽고서 마이너스 알파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게 진동한다는 말이네? 맞아, 진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이야 라고 잘못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녀석이야. 빨간색 밑줄 친 표현은 알파로 수렴하든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진동 아닙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106번. 다음 페이지에 10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등비 수열 AN 값이 있고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의 값을 더하면 14입니다. 네 번장, 다섯 번장, 여섯 번장을 더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78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이용해서 공비의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장 더하기 첫 번장 공비, 첫 번장 공비의 제곱의 값은 14인데 AR의 세제곱, AR 4제곱, AR의 5승까지가 마이너스 378입니다. 여기다가 곱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가 곱한 건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을 곱했나?
그 아래 값이 누구라고요? R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A 마이너스 3A 플러스 9A. 주역이 되는 거 맞으세요? 네. 그럼 내가 일반항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항은 초항 2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이걸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모의 값은 홀수번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2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n승입니다. 2 곱하기 9n승인가? 주역이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네. SN을 못 구해서 못 풀 것 같아요. 난 주역이를 알거든요. 주역이 등비를 확보하는 공식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 등비를 확보하는 공식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등비를 확보하는 공식입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r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이거예요? 약분했던 2고 제곱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이 값을 쓰고 있습니다. 리미트 A 무한대로 봤을 때 분모의 값은 2 곱하기 9의 n승이고요. 2분의 이걸 제곱하고 있습니다. 제곱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우리 할 일은 미세값이 큰 거에 개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미세값이 큰 건 미세값이 9인 녀석입니다. 9n승 앞에 개수 비교할 겁니다. 네, 8분의 2 개수값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기 몇 번인가요? 23번이라고 했습니다. 23쪽이요. 119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함수의 치역기값을 알고 싶습니다. 정역기값 2분의 1, 2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총괄에서 등비수열, n승이 있는 등비수열이 극한이기 때문에 범위를 4개로 쪼갤 생각입니다. 공비값이 지금 x가 공비인가요? n승이 달려있는 건 x에 n승이 달려있으니까 공비값은 x인데요. x의 범위값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4개를 쪼개야 되니까 일단 범위를 쪼개고 있습니다. x값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을 때고요.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너 되신 거 맞아요? 제일 첫 번째 x가 1이라면 y를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부터 1까지면 n이 달려있는 게 빵이라고요? y는 2x라고요? 1부터 2까지면 절대값 1보다 크니까 발산합니다. 발산하니까 개수비가 됩니다. 네, 개수비가 때 x n승을 약분해주면 x는 1인가요? 여기까지는 여러 번 해서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더니 2분의 3입니다. 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1인가요? 네. 2분의 1 대입하면 1? 1 대입했더니 2입니다. 여기는 정오가 있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1이라고요? 네.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1입니다. 그리고 1 대입했을 때가 1 대입했을 때 2라고요? 그럼 비워야죠? 아이씨,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림 안 그려지냐? 그 다음 1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1? 2 대입했더니 이거예요?
시적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y가 존재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y가 존재하는 범위는 2대2가 한번 채워야 돼? 네. y의 범위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잘. 모든 값을 다 가지면서 2보다 작아야 돼요? 네. y의 범위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습니다. 있나? 네. 네,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풀어볼 몇 번인가요? 128번. 1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3의 값은 3이라고 하는 버튼과 루트라는 버튼을 키를 순서대로 눌러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로 루트 3의 값을 구한 후에 플러스 3 등호 루트를 누르면 다른 게 나오는데 그 누르는 4개를 누르는 짓을 계속한다면 계산된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나요? 제일 처음에는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구해서 계산기에는 이게 화면상에 보였을 거야. 근데 여기다 지금 누르는 건 뭘 하냐면 플러스 버튼 누를 거고 3이라는 버튼 누를 거고 이거 계산된 등호 눌러서 지금 이게 표현됐을 건데 여기다 루트까지 표현한 녀석을 루트까지 입력한 녀석을 쓰라고 이게 계산기 표현될 겁니다. 다시 뭐 하라고요?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3이라는 버튼 누르고 등호 누르고 루트까지 눌렀습니다. 이게 표현될 겁니다. 이런 짓을 계속할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표현된 숫자는 루트 3이었는데 그 다음에 표현된 숫자의 값은 이게 두 번째로 표현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숫자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표현이 됐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n번 짝한테 3을 갖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형태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쫙 밑에 있는 무한대 번째 게 궁금합니다. 수렴하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리미트를 달아주면 근데 전부 다 양수값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알파의 값은 양수값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가 안 됩니다. 그네모시 적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인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36번이요. 13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주역이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데 아, 네. 놓치질 않아서 모르는 게 뭔지 몰라요. 자, 136번으로 갔습니다. 136번이 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값은 n값이 무한으로 갔을 때 적이 있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합성함수한테 1, 2번계 4분으로 물어본다면 그의 적절한 a의 값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 합성함수가 제일 불편한데. 근데 일단은 이거는 x의 거듭적으로 표현되어진 등비 수열의 꼴이기 때문에 공비가 지금 누구라고 인식할 거야? 공비를 x제곱이라고 인식할 거야? 쌤은 그냥 그런 거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공비를 x라고 인식하고서 홀수승과 짝수승이라고 인식하려고 했지. 네. 공비의 값을 x라고 인식한다면 범위 총을 4개로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비의 x의 값이 그때 1, 2번계 누군데? 4분의 a? 네. 두 번째,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짝수승한 거는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홀수승한 건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플러스 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네. 그럼 분모값은 짝수승했으니까 분모가 4라고요? 마이너스 2? 그러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소거되네? 네. 세 번째 봤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숫자들은 n이 달려있는 게 빵이잖아요.
네. 동그라미 값이 빵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값이 작을 때고 절대값이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 n이 달리는 거에 개수만 비교할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1대 2거라고? 1대 2번 값은 4분의 A인 거 알고 있습니다. 4분의 A를 대입한 값이 4분의 5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얘가 4분의 5가 나오려면 A가 5여야 돼? 그런데 A가 5가 되면 이건 1이 아니잖아. 4분의 5대 2번면 저게 1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거네? 이 값이 될 수 있나? A가 마이너스 5면 4분의 5가 될 수 있는데 A가 마이너스 5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네? 그럼 나온 값이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4분의 5를 여기 있는 값이 4분의 5가 나온 동안 x가 뭐지? 8분의 5? A가 누구면 8분의 5야? A의 값이 2분의 5라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8분의 5가 되고 8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8분의 5 대입한 게 4분의 5라고? 8분의 5는 이 범위 속에 있어요? 네, 그럼 저 A는 되는 거네요. 두 번째, 이 값이 뭘 대입해야지 4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아, 이건 좀 헷갈린다. 4분의 1을 대입할까 그냥 먼저? 4분의 A부터 대입했습니다. 그 값이 4분의 5 나오는 A 값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변에 12배 했습니다. 오 대입하면은 여기가 4분의 5야? 4분의 5였을 때는 이 범위 있어요? 그럼 A가 5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 범위 없습니다. A의 값은 두 개 있다고요? 두 A의 값을 합하세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39번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원점과 an이라고 하는 점에 잡혀 있는데 an은 접점에 잡혀 있습니다. 접하는 점이 an이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ln이라고 하는 선이나 봐요. 그런데 C라는 원은 x축에도 접하고 ln도 접하는데 Cn의 중심점 좌표가 an, bn이라고 한다면 다음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 있는 값을 n이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중심점 좌표 an,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와 요점 좌표가 en, n제곱이라는 점이 있다고요? 점하고 점을 이용해서 분자 있는 값을 an, bn을 n이라는 문자로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원과 접선의 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요만큼 파란색 길이값이 누군데요? 루트 4n제곱 플러스 n 4제곱인가요? 여기 파란색 길이는 누군데요? A는 알고 있네요. A는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Bn 값을 알고 싶습니다. Bn 값은 뭔지 주고 가지?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로 네. 반지름 이용하자고? 네. 그 거리의 값은 여기는 BN이랑 똑같다고요? 네. 그럼 이 직선이 누군지 알아야 했잖아. LN이라는 직선이 누군데? 원점과 2n, n제곱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2분의 기울기값 2분의 1 직선이라고요? 네.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루트 nx 마이너스 2y. 이 녀석과 an, bn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재고 있습니다. 네. 인제를 플러스 4. a 마이너스 2y. 그게 뭐라고요? 비례. 아, 절대값 있는 바람에 문제 심각해지네.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면 안 되나? 자, 이 직선을 y는 2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의 좌표가 3,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3,1을 대입했습니다. 양수인가요? 네. 여기는 점의 좌표가 대충 3,7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3,7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네. 똑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직선보다 네. 아래에 있는 점을 대입했습니다. 이 값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요. 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부호를 파악해서 절대값을 벗기지 않는다면 양면을 제곱해서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네. 양수값이니까 절대값 벗길 수 있습니다. 분모값을 곱한 다음에 이항하려고 합니다. 네. n 곱하기 an이라는 녀석의 값이 루트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나는 an 값 알고 있습니다. an 값이 얘였다고요? 따라서 n 곱하기 루트 n제곱 n 4제곱 대신 맞나요? 알고 있는 건 지금 an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걸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b라고 하는 것도 방금 구했습니다. 나누기 해야 되죠? 되신 거 맞나요? 되셨죠? 대입해 주세요. 빼기만 한 다음에 나누기 하세요. 그럼 저 줄식은 an 값을 나누겠더니 bn 값을 나누겠더니 바뀌었나요? 이제 이것만 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통분했습니다. 느낌이 싸하지? 산출리가 어디 안에 있나 본데? NAN
제곱으로 바뀌죠. 맞아요? an 값이 2값이니까 nan은 n을 더 곱해야 되잖아. 네. 이게 제곱인데 제곱 빼먹었고 아니 근데 저 n 제곱 플러스 4는 저 n 4제곱에서 나왔죠. 이걸 제곱을 빼먹는 바람에 여기가 세제곱인 걸 빼먹었나? 그러면 저 n 제곱 플러스 4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가? 네. n 제곱 플러스 4. 잠깐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게 맞아 지금? 안에 거를 n 제곱 플러스 바꿨으면 이 녀석의 값이 n제곱 루트 n 제곱 n제곱 플러스 4 네. 그걸 나누기 하게 되면 이건 맞아요? 네. 혹시 맞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거 나누기 했더니 n도 맞고 느낌이 싸는데 무한대 나오네요. 아니 사람. 싸지 않네 나오네 여기는 n제곱 있죠? 네. n제곱하고 여기 있는 것도 n제곱이죠? 네. 없습니다. n제곱은 수고되고요 이게 1차야 이것도 1차야 네. 네. 루트 4의 녀석 2n 2n 4n인가요? 네. 이것도 1차인가요? 네. 이거 맞으세요? 네. 근데요. 네 4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4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수가 틀렸다는 얘기야 아까 풀 때 중간에 느낌이 쌓이는데 여기 가운데 빼기가 플러스 벽이 빼기예요? 빼기요. 혹시 틀린 거 없는데? 객관식 보기 4가 없어? 네.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오씨 틀린 게 없어 보이지? 검사까지 완료했는데 비교를 해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개했을 때 이제 달라질 게 딱 켰는데 아씨 뭐가 틀렸지? 다시 산수하기 싫은데. 1
일사오고 있는 저 AN, BN 거리 쟀어요. 직선의 방식이 틀렸나? 원점과 주점을 지나는 직선이 접해요. 2n분의 n제곱 2분의 원점 지나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릴 수 없는데? 몇 번을 봐도 BN 저렇게 나오는데? 시계 달라근데? 네. 근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시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시간 똑같아야 돼요. 네. 돌아가시겠네. 돌아가시겠네. 하기 싫은데. 나 지금 3번 공표했는데 3번도 안 틀렸는데? 틀린 걸 찾아야지 못이지. 틀린 게 없는데? 아, 난 틀린 거 못 찾겠어, 지금. 나 3번 멈춰있어. 너? 왜 Y절리는 왜 있어, 얘? 얘는 AC예요. A인 자리 구하는 방식이 그냥 싫어. 이거 보기 싫어. 아, 나 지금 뭐 틀렸지? 산수가 뭐 틀렸는지 못 찾겠다. 나 틀린 거, 나 3번을 봐도 틀린 거 없는데 담배한테 휘어서 다시 해. 네. 이걸로 풀 거야. 이 회사는 법성 가지고 풀었는데, 법성 가지고 푸는 게 더 불편하거든? 네. 근데 산수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저 맞는데? 뭐가? BN 똑같은 식인데? 저 그냥 N제곱 플러스 4루트 그 유리왕. 그러니까 유리한 건데? 그래서 내가 너 아니 그래도 아니야. 아니 그럼 BN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BN이 그런 BN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달라? 그럼 밑에서 다른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BN이 다르다 했잖아. 어. 그
근데 내가 유리알 했을 때 똑같아가지고 뭐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 유리알이 안 했으면 근데 A는 마이너스 B 정확히 비행이 어디 나와 있어? 마이너스 A분의 이거지. 마이너스 A분의 아니지 루트 N제곱 플러스 4 그 밑에 그거지 똑같네 그렇지 똑같지 그럼 뭐에서 제곱된 거지? 마지막이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을 다시 해볼게 뭘 적었지? B에는 유리한 거여가지고 똑같아요. B에는 똑같아요, 그냥. 그 값이랑 Bn이 똑같은데 Bn 값에서는 유리화가 되어 있어. 아 B이 똑같다고? 네. 마지막 산수 표현 나왔다. 마지막 산수 수행해 봅시다. 선생님 방금 표현 해보려는데 마지막을 산수할 때 조금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 이 녀석을 조금만 수행해 봅시다. 분모는 1차식, 분자는 이거죠. 근데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를 다시 해야 돼요. 유리를 하면은 앞에 걸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걸 제곱해보자. 뒤에 걸 제곱하면은 앞뒤를 곱했더니 n 4제곱 소거되고 분모의 차수의 값이 분모의 차수는 3차야? 3차 교수의 값이 여기서 1 여기서 이건 2차 이게 3창이요? 3창 교수의 값은 2예요 3창이 이건 2창이죠 이걸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중간에 내 맘대로 속어서 풀어서 그런가봐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40번. 140번. 아, 기빨렸다. 39번에서. 3번이나 멈춰나가고 기빨려버렸어. 어떡하지? 감사해요. 그럼 선생님 죽어요. 너무 많이 드려. 자, 40번으로 왔습니다. 40번은 오른쪽 그림에 300일의 1인 정사각형의 최초의 300일의 1인 정사각형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여기 정사각형 안에 부채꼴처럼 그림을 그리다 봅니다. 네. 그렇게 된 4분 원이 그려져 있고 정사각형 한 변길에 일자리인 정사각형 아래쪽에 이어붙였습니다. 이어붙인 다음에 또 여기다 이렇게 붙였고 그렸습니다. 4분원 그렸고요. 그 다음 한 변길에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길에 일자리 그렸었고 여기는 한 변길에 일자리 그렸었죠? 거기다 4분원 그렸고 여기는 한 변길에 3자리인 녀석 같은데 한 변길에 3자리인 사각형에 4분원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 변길에 몇 자리야? 한 변길에 5자리한테 또 4분원 그렸다고요? 여기는 한 변길이가 몇이라고요? 8이라고요? 한 변길이 8 있는 사람한테 또 부채꼴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3하고 8이니까 여기는 한 변길이 11인가요? 네. 한 변길이 11짜리다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린다고 한다면 문제 요구한 거는 덧붙여 그린 녀석의 4분원 길이만 얘기 나가요. 첫 번째 4분원 길이는 생각하지 말고요. 덧붙여 그린 녀석이니까 여기가 지금 원래 반지름이가 1이면 둘레는 2파인데 그거의 4분의 1? 2파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가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덧붙인 녀석은 반지름이 2가 되면은 둘레는 4파이 이걸 사로 나눴으니까 파인가요? 세 번째 거는 반지름이가 3이니까 6파이를 사로 나눠서 2분의 3파이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거 빼고 새롭게 덧붙인 것들만 지금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AN하고 AN 플러스 1값을 나누기 한 녀석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n번째 거하고 n 플러스 1번째 거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반지름 길이값이 몇이었다고요? 최초에 덧붙인 반지름 길이 이거의 반지름 길이값 1이었다고요? 두 번째 반지름 값은 몇이었다고요? 세 번째 반지름은요? 네 번째 반지름은요? 다섯 번째 반지름은? 여섯 번째 반지름까지 준비했었나요? 11 맞아? 11 틀렸다. 네. 13. 네, 여기가 지금 3하고 2하고 8이어서 여섯 번째 반지름 값은 13입니다. 여기까지 쓰는 동안 느낀 점. 이게 지금 피보나치 추적인가요? 2개 더하면 3, 2개 더하면 5, 2개 더하면 8, 2개 더하면 13. 앞에 거 2개 더하면 5개 더하면 피보나치 추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거 2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 어떻게 구하지? 왜 2분의 파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둘레의 길이를 살아나는 거? 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2분의 파이를 곱한 거야? 네. 여기다 2분의 파이를 곱하면 A의 값들도 이런 관계이네요. 이것도 피보나치 추적이네요. 네. 문제는 이 값을 가지고 이걸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네. 얘를 가지고 저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본 거는 내가 이런 것들의 관계가 궁금했었잖아. 그 관계까지는 구했어. 이제 할 일은 이거의 관계가 필요해. 저기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n번 짝분의 n 플러스 1번 짝 물어봤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녀석과 이거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얘가 n번 짝,
얘가 n 플러스 1번장인가요? 그럼 n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둘의 관계를 얻을 수 있죠? am 플러스로 나누기를 구합니다. 네. am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첫 번째 거는 am 플러스 1분의 an인가요? 마지막 녀석의 값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주면 지금 문제가 리미트인 무한대로 갔을 때 am분의 am 플러스의 극한값은 실현해. 그렇다면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의 극한값이 누군데? 이거의 n번장이 C로 가면은 n 플러스 1번장도 C로 가야 돼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변에 리미트를 달았습니다. 얘는 누군데요? 얘는 누군데요? 되신 거 맞나요? 양변에 C를 곱했습니다. 근해 공식 적용했습니다. 근데 C의 값은 뭘 선택해야 되지? 이 모든 녀석은 다 양수지 않아요? 네. 얘들도 양수겠네요? 네. 뭘 선택하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기억이 날까요? 네. 자, 그 다음 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41번이라고 했습니다. 41번은 첫 번장의 값이 3분의 1 그리고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적이는 식이 만족되어질 때 am이라는 녀석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 sn도 구하시고요. n제곱 an sn의 값에 저 값을 구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n 구해야 되는 모양이다. 두 번째는 sn 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ak분의 1인가요? 그럼 대입하면은 두 번장분의 1 빼기 첫 번장분의 1이 대입한 거죠? 세 번장분의 1 빼기 두 번장분의 1 네 번장분의 1 빼기 세 번장분의 1 n 대입했더니 n 플러스 1번장분의 1 빼기 n번장분의 1입니다. 그럼 다 소구되고 남은 녀석이 값은 첫 번째니까 문제 줬잖아. 첫 번째는 3분의 1이니까 역수치해가지고 마이너스 3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의 값이 이거라고요? 이해하겠습니다. 인수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작은 걸 앞에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n번장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n값 대신에 n-1 대입하려고요. n값 대신에 n-1 대입했습니다. n값 대신에 n-1 대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이 1 대입한 첫 번장이 3분의 1인지 검토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럼 an 값 맞게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네. an 값은 구했고 문제가 sn 두 것이라고요? 네. sn 값은 쉐라미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거의 합입니다. 네. 이건 다시 부분분수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모의 차이값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네.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n 대입했더니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첫 번째 끝에가 남았습니다. 네. 그럼 상수했던 이게 누구라고요? 네. 통분한다면 이게 약분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을 이 값도 대입하시고요. 이 값도 대입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왔을 때 n제곱 곱하기 2n-1, 2n 플러스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3차분의 3차인가요? 네, 제곱차는 교수이기 때문에 8분의 1이다. 네. 자,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인가요? 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144번. 진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144번으로 갔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좀 까다롭다. 등비수열의 극한인 것 같긴 한데 K의 값에 따라서 미세 배수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K의 값에 따라서 미세 배수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K의 제곱의 거듭제곱, 30의 거듭제곱, 6K의 거듭제곱, 30의 거듭제곱 있습니다. K의 제곱의 거듭제곱, 30의 거듭제곱, 6K의 거듭제곱들이 있습니다. 네. 대소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네. 근데 자연수 K의 값이라고 얘기했고 자연수 K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M일 때까지 다 더하는 세기값이 300보다 하나 들어가는 M값이 필요한데 일단 자연수 K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작은 것부터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K의 값 1이라고 한다면 K한테 1 대입했더니 1의 n승, 30의 n승, 6의 n 플러스 1승, 30의 n 플러스 1승 1, 2, 3, 4까지는 얘가 제일 큰가? K 값이 1, 2, 3, 4까지는 셋 중에 얘가 제일 큰가요? 네. 밑이 큰 거에 개수를 비교할 거잖아. 네. 그럼 이거 개수가 누군데? 그럼 내가 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미세값이 30이 크니까 30의 개수를 비교할 겁니다. 30의 거듭제곱의 개수를 비교했습니다. 네. K가 5였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60, K가 5가 되면은 얘가 25, 30, 30? 네. 얘도 30이라고 네. 30의 종류는 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야? 네. 여기서 개수 비교하면 30, 여기서 개수 비교하면 30, 네. 그래서 60이라고요? 네. 6대입했을 때는 얘가 36, 얘도 36? 네. 그럼 36의 n승과 36의 n 플러스 1승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36. 7부터는 미시의 큰 녀석의 값은 K제곱.
K제곱이 B 제일 큰 거야? 네. 그때부터는 뭔데? 영. 앞으로는 다 0인가 봐요? 네. 그렇다면은 300 이상에 들어간 M값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AK 플러스 K의 값이 4개까지만 넣으면 뭐지? 40. 느낌이 싸한데 300 이상이 될 때가 없는데? 두 개 따로따로 보면 되겠구나. 따로따로 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뭐까지든지 간에 여기까지 더한 거든 더한 거든 값은 한정이 있네요. 네. 몇 번째 거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6 이상이면 이 값은 항상 똑같겠네? 네. 34개 120, 180, 216. 네. 이 녀석의 값은 아직은 300은 안 되네. 네. 항상 이 값은 216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84를 더 더해야지만 300이 나옵니다. 네. 그럼 나의 바램은 이거는 이런 M값의 최소값을 찾고자 한다고요? 네. 그런데 자연수의 총합의 값이 뭔데? 이거는 요게 84 이상이 들어가는 제일 작은 M값을 찾으려고 네. M값한테 몇을 대입할 때 되지? M 곱하기 M 플러스 1 값이 12 대입하면 누구? 12? 14? 14 정도 대입해볼까? 14 곱하기 15가 누군데? 210이에요? 아, 네. 13 곱하기 14 구하고 있습니다. 181? 182? 네. 168까지는 아니야. 12 곱하기 13 하고 있습니다. 156?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최소 M값은 13 이상? 최소값은 13이다래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할 몇 번인가요? 146번이요. 14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질문의 마지막인가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cm 이짜리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 B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AC라고 하는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H1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또 H2고 또 수선의 발이 내린 H3, 수선의 발을 계속 내릴 겁니다. 근데 그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의 값을 HN, H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싹 다 극한값을 구했을 때 저 극한값은 누군가요? 아이고야, 이건 좀 까다롭다. H1? H1 중점 아니야? 네. 정삼각형에서 수선발 갖다 내리게 되면은 중점에 수선발이 꽂힐 거고 중점의 좌표에서 원래 저 하얀색 길이가 몇인데? 정삼각형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a죠? 네. 근데 한 변기가 2였으니까 이 높이의 값 루트 3인가요? 네. 그런데 이 점은 중점이라면서요. 이쪽에서 높이의 값도 루트 3일 건데 여기서 높이의 값도 루트 3일 건데 네. 여기서 수선발을 내리게 되면은 중점이라서 루트 3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인가요? 네.
H1하고 H2 사이의 길이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중점에서 수상을 내리기 때문에 여긴 4등분 되는 것 같은데? 네. 4등분 점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점에서 수선발을 내렸나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만큼 길이의 값은 누군데요? 근데 여기 60도잖아. 여기는 4분의 3이고 여기는 4분의 3루트 3? 그런데 여기 길이가 지금 4분의 3이라고요? 여기 길이는요? 저기가 4분의 5면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길이는 몇이죠? 여기 1대 루트 3이니까요? 네. 아,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3개 정도 했으면 규칙성이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 뭐가? 조금 더 가볼까? 여기는 지금 8분의 5고 요만큼 길이의 값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16분의 11. 네, 좀 수납을 드릴 거죠? (16분의) 규칙성이 보이나? 일반항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하나가 넘어갈 때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어렵다. 난 이거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가지고서 그런 거 보고 싶거든? 네. 어떻게 될까? 답은 알겠다. 근데 일반항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보네. 일반항을 어떻게 세우냐? 전 단계 길이하고 다음 단계 길이의 관련성? 전 단계 길이하고 다음 단계 길이의 관련성을 따져보세요.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A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n번째 길이의 값을 A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n번째 거하고 n 플러스 1번째 거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가 AN이면 여기가 누구라고? 1대 루트 3대 2?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 AN?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여기서 수세발 내린 녀석의 값이 am 플러스 1? am 플러스는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예요? 뭘 곱해야지 am 플러스 1 되냐고요? n번장이랑 n 플러스 1번장 사이에 관계가 있긴 있네. 따라서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n p 플러스 q꼴 점하시기네? 네. 첫 번째 높이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었네? 맞아요? 네. 검산도 해볼까? 절반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맞아요? 거기다 루트 3을 더하면 4분의 루트 3 루트 3 맞아요? 절반은 8분의 마이너스 3 루트 3 루트 3에서 8분의 3 뺐더니 8분의 5 루트 3? 맞네. 저것이 제대로 구했네. P의 값이 절대값 1보다 작아요? 그때는 극한값이 무조건 뭐라고요? 뭐라고 쓰는 것 같아요? 방금?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에 대해서 극한값은 P의 값이 절대값 P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뭐가 극한값이라고요? 알파 극한값이고 알파의 값은 1-P분의 Q라고요? 네. 분모의 값 2분의 3입니다. 네. 이게 답이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네. 실은 안 푸는 거하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노란색으로 식을 점화식을 세우는 게 좀 쉽지 않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수시 문제 연습하면 익숙해질 건데 그 전까지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수세발 내리는 것들을 계속 막 반복한다면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겠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걸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느낌이 와? 계속 반복하면 이런 정사각형이 돼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이런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전부 다 2대1 내분점이 돼야지 정사각형이 돼.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네.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이 누군데요? 3분의 거기다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네. 제가 답을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네. 문제를 가끔씩 이렇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 선생님 막 이렇게 풀어주기 전에 아 선생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답이 뭔지 알겠어요. 답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재미삼아 하는 애들도 있거든. 네. 이건 직관력이야. 이런 유사 문제에 대한 직관력. 직관력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이름이 급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급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어려운 챕터입니다. 배울 때 이해되고 명제로서 출제됐을 때 아주 까다롭습니다. 배울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내용 정리를 거듭해줘야 되거든. 급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우는 챕터 급수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해줘야지만 이해 능력이 좋아지거든. 원래 정식 명칭은 예전에는 이 녀석을 무한급수라고 불렀는데 급수라고 쓰는 바람에 실은 약간의 언어적인 표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표현 자체를 좀 바꿔버렸어요. 요즘 교육과정에서. 자, 일단 선생님이 쉐르칸하고 급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쉐르칸은 요게 쉐르칸이었어. 급수는 요걸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차이점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 뒤에 있는 무한대번째 항을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하지만 수학 기호로서 이런 표기 방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수학 기호로서 저는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기는 노란색으로만 표기합니다. 파란색은 수학에서 저런 표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번장은 얼만큼 뒤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번장까지 합도 1000번째까지 합인지 10,000번째까지 합인지 1억번째까지 합인지 누군지 특화지어서 딱 얘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를 수학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저렇게 표기하면 잘 와닿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지금. 쉐르칸은 저 멀리 있는 항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저 뒤에 저 멀리 누가 있을지가 궁금한 거고 급수는 처음부터 진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구분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첫 번째부터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싹 다 더하는 녀석의 합이 필요해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쭉 나가서 n번장이 있으면 무한대번장이 이게 지금 무한대번째 항이라고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앞 챕터에서 쉐르칸의 챕터에서 n번장의 식을 가지고 무한대번째 항의 값을 추정했어. n번장이 이런 식이니까 저 멀리 있는 건 뭐 개수를 비교하든 유리화를 하든 저 뒤에 게 누굴 거라고 추정했던 거야 지금까지. 이게 앞 챕터의 내용이었어요. n번장을 식으로 누군지 알고 있으면 무한대번장이 누군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의 대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녀석일까지 이게 뭐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합이? 여기까지 다 더한 녀석의 합의값을 SN이라고 얘기해요? 그 SN의 세부 명칭은 일부분만 더한 부분합이다. 그 녀석을 가지고 부분만 더한 녀석을 가지고 추정할 거야. 뭘 추정할 거냐면 싹 다 더한 녀석의 합의값을 추정할 거야. 싹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뭐라고? 이게 급수라고요? 이 녀석의 값을 가지고 얘를 추정할 거야.
앞챕터는 일반항을 가지고 저 멀리는 무한대번장을 추정했었던 게 수열의 극한 일부분의 합 n번장까지 합을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엄청 많이 더한 녀석의 값을 추정할 거야. 그런데 엄청 많이 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쓴 녀석은 이름이 급수야. 엄청 많이 더한 녀석의 값 이걸 가지고 한번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는 합의 극한하고 똑같아. 근데 합은 수열 합의 값은 시금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뭔 기술인지 몰랐거든. 가르친 선생님이 실력이 없었던 거 같아. 이게 어떤 책인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게 누구야 이것만 알려주고 이것만 알려주고 막 공식 중에서 막 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머릿속에 와닿질 않아. 뭐 알파벳 뭐 지렁이 같이 생긴 것도 꿈틀꿈틀거리고 막 한글 좀 나오고 뭐 영어 좀 나오고 뭐 계산하대. 요 구조가 머릿속에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네모의 값인 급수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급수 중에서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시고 수렴하면 그 합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 부분합입니다. 근데 각각을 유리화해주면 뭐가 되는 거지? 이것들인가요? 네. 이게 부분합입니다. 저게 부분합입니다. 그거의 극한값을 구한 게 급수값입니다. 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부분합인데 다 소금으로 남은 게 누구죠? 나는 급수가 궁금합니다.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근데 합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극한값이 누군데? n이 무한으로 가면 n이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에서 1을 빼도 무한될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이 급수의 값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부분합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에 써있는 것 자체가 부분합이네. 칠판에 써있는 것 자체가 n번째 항까지 합인 것 같고요. 뒤 점점점에서 훨씬 많이 더하는 녀석이 급수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부분합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AN이라고 하는 색깔을 분석해 봤더니 로그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n번장이 나와 있으면 통분했던 것 같습니다. n 플러스의 제곱분의 n 플러스의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인가요? 네. 항상 작은 걸 앞에 쓰고 뒤에다 큰 걸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 네. 미색값은 10입니다. 저기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의 합입니다. 그럼 합의 값을 구하면 로그의 값은 더하기는 곱하기 처리할 거죠? 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선생님이 저렇게 안 썼죠? 네. 저렇게 쓰는 목적은 저렇게 따로따로 쓰기 위해서 쓴 겁니다. 네. 로그에 더하기여서 곱하기 할 겁니다. 2대2겠습니다. 3대2겠습니다. 마지막 뭐까지 대입하라고요? n까지 대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n번 차까지 하려군요. 소거됐습니다. 소거되는 건 지금 2분의 3하고 3분의 2, 3분의 4하고 4분의 3 이렇게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지워졌습니다. 네. 저게 부분 합입니다. 네. 나는 무한대번차까지 계속 더하는 급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무한대번차까지 급수의 값입니다. 네. 급수는 합의 극한인데 합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이라고요? 네. 최고창 교수 이기겠습니다. 2분의 앞에 로그가 있습니다. 5분. 답은 뭘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수렴만 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더해도 이 숫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달한 거는 오로지 이것만 전달했습니다. 급수랑 합의 극한은 똑같고 급수의 값을 구할 때는 부분 합을 가지고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갔을까요? 매직 같은 일이 다음 시간에 발생할 겁니다. 이해됐다고 해놓고서 설명할 때 선생님 근데 저게 왜 똑같아요? 매직 같은 일이 잠시 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이고 공차의 값이 4가 되는 등차줄이 있습니다. 주여가 네. 일반항이 누구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네, 애들이 저번 시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너는 왜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깠잖아 또. 저번에도 등비수를 대답했다고 깠단 말이야 지금. 그렇네요. 일반항이 누구예요? 공차의 값 n 앞에 쓸 거고 1, 2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런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등차수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값이 sn이라고 한다면 sn 값을 구해서 역수로 대입하고 2배 하시고요. 3부터 하라고 하는데 치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등차수열 합의값이 2분의 항의 개수 n개 2a 네. 플러스 n-1d인가요? 네. 네. 이 약분했습니다. N 2는 네. 잘못했다. 맞나? 네. 네. 이 녀석의 값이 SN입니다. 네.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3부터 n까지 분모에 대입하세요. k로 바꿔서 대입하세요. 네. 대입했고 이 약분했고 작은 거 앞에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모의 차이값은 분모의 차이값은 2입니다.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K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네. 이제 3부터 대입할 겁니다. 1부터 대입한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3 대입했습니다. 뭐라고요? 3부터 대입했다고요. 1 빼기 3분의 1. 2분의
4대입했습니다. 5대입했습니다. n-1을 대입했습니다. n대입했습니다. 네. 소거되는 거는 지금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소거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남았으니까. 뒤에서.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빵입니다. 네. 그래서 2분의 3한테 2분의 1 곱했습니다. 이건 단순 산수 문제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3부터 n까지 ak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세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합입니다. 네. 자, 또 다시나요? 네. 더 이상 머리 안 돌고. 그래, 이제부터 내용 어려운 걸 설명하거든. 선생님이 빼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이 이 챕터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 챕터는 근데 다행인 건 요즘 들어 수능에서 이 챕터를 좀 쉽게 출제해. 옛날에는 되게 어렵게 출제했었는데 요즘은 좀 문제 쉬워졌습니다. 네.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대괄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항까지 합이 급수의 값입니다. 네.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자꾸 쓸 때 머릿속으로 이 녀석은 급수, 이 녀석은 합의 극한이라는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뇌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수식만 보고서는 혼동이 옵니다. 자, 그런데 급수는 극한입니다. 급수의 값은 극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수의 극한에서는 n번장이 수렴하면 n 플러스 1번장도 수렴해야 돼. 앞 챕터에서 우리 그걸 문제도 많이 풀었네. n번장이 알파를 수렴하면 n 플러스 1번장도 알파를 수렴해야 되니까 홀수번장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면 짝수번장의 값도 알파로 수렴해야지 우리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네. 만약 홀수번장의 값은 3으로 가는데 짝수번장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간다면 그건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나머지 납득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표기한 거랑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표기한 녀석의 값은 짝수 번째 것들의 극한값, 홀수 번째 것들의 극한값이 두 개가 다르면 우리는 수렴을 얘기하지 않거든. 네. 근데 여기서 크게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뭘 혼동하냐면 위에 거는 절대로 짝수 번째 한들만 더한 게 아니야. 네. 위에 거는 2n번째 한까지 합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2n번째 한까지 합이고 아래 거는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해서 2n-1번장까지 합한 걸 얘기합니다.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급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 값이 같아야지만 합의 극한이 존재해서 급수값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1-1, 1-1, 1-1, 1-1 이렇게 배열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두 번째까지 더하거나 네 번째까지 더하거나 여섯 번째까지 더하거나 짝수 번째 것까지 더하면서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언제나 짝수 번째 것까지 합의값은 언제나 0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것까지만 더하거나 세 번째까지 더하거나 다섯 번째까지 더하거나 항상 누구예요? 홀수 번째까지 합의값의 극한값은 1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저 녀석은 급수가 다 더하는 색의 값은 진동합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고 발산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개념체크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값인데 저 급수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작아지네? 셈이 홀수 번째까지만 더하려고요. 첫 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세 번째까지 더하면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그럼 홀수 번째까지 더하는 색깔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인 거네?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번엔 짝수 번째까지 할 걸 구하겠습니다. 짝수 번째까지 더했더니 이거라고요? 네 번째까지 더했더니 여섯 번째까지 더했더니 그렇다면 2n 번째까지 하는 값은 뭐라고? 이 n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식이 필요해. 매번 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군데? n이 무한대로 마이너스니까 두 녀석의 값 마이너스 똑같아? 그러면 이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어떤 문제는 홀수 번째 것까지 합이랑 짝수 번째까지 합의 값을 따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를 보면은 어떤 문제는 짝수 번째 거, 홀수 번째가 나눠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그냥 합의값만 구해가지고 극한값을 바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 내 문제만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똑같은 숫자가 부호 밖에서 반복하잖아. 그때 홀자를 나눠서 풉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식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문제마다. 식을 구해야지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식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집에서 30페이지까지만 채우시면 됩니다. 주여가 숙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이라도 집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숫자는 적으니까요. 적절한 학습량이 유지되지 않으면 새로운 배우는 것들이 잘 습득이 안 되거든. 그럼 쌤은 숙제가 없어요? 네, 쌤 숙제 없습니다. 개학생만 풀어서 오세요. 이 챕터만 끝나면 나머지 챕터는 좀 힘든 편이에요.